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커 파일 버전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도커 파일 버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도커 파일은 하나의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어떻게 빌드를 수행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빌드를 수행할 때는 이 도커 파일이 필요하게 되고요. 도커 빌드를 수행을 할 때는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도커 파일에 대한 버전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도커 파일 버전은 이 빌드를 수행하는 빌더 엔진 버전과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은 저희가 도커 빌드를 하게 되면 이 도커 파일 버전과 그리고 이 도커 빌드 수행하는 빌더 엔진 버전에 따라서 수행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 그림을 표현한 거고요. 도커 자체는 도커 클라이언트와 도커 데몬으로 아키텍처가 분리되어 있고요. 도커 빌드 수행을 하게 되면 도커 클라이언트에서 이 도커 파일과 컨텍스트 정보를 이 도커 데몬에 전달해서 도커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도커 파일 버전과 그리고 도커 데몬 버전에 따라서 이 빌드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커 파일 버전은 1.0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서 관리는 아마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2021년 도커 웨비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커 빌드는 이제 계속해서 버전을 업하면서 관리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제 이력 관리는 아직 비공식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도커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상위 버전을 호환하는 이 도커 엔진, 여기 도커 데몬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파일 버전과 그 다음에 도커 데몬 버전이 서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도커 빌드를 수행을 할 때 이 도커 데몬이 자체가 빌드 킷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 킷이 호환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 도커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웨비나에서는 이 도커 파일에 대한 이 버전 문서가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빌드 킷이 호환된 이후로부터는 공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에 이 도커 파일 버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띄워놓은 웹사이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커 파일에 대한 이 도커 파일 버전은 도커 허브에 관리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버전은 스테이블과 그 다음에 실험하고 있는 랩스 버전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커 1.대 그리고 1.2대, 1.2.1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도커 허브로 가보시면 이 도커 자체가 배포하고 있는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 태그에서 보면 1점대로 이렇게 필터링 해보시면 문서에서는 이제 1.2점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1.4점대까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한 버전만 관리하고 있고, 이제 최신 버전은 이렇게 필터링해서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뷰로 가시면 이 도커 파일에 대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커 파일 1.3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문서를 내려보시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4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 도커 파일 버전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도커 파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저희가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주제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빌드 킷을 활성화함으로써 빌드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도커 파일 버전을 선택하는 거는 빌드 킷을 활성화해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드 킷을 강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빌드 킷을 사용했을 때는 기존 도커 빌드보다 더 빌드를 최적화해서 빌드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제 병렬 빌드를 해서 빌드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플랫폼을 지원해서 인텔, ARM 계열 등에 대한 빌드도 수행할 수 있고, 이제 바인드 마운트를 또 저희가 사용해서 이제 빌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점은 빌드 버전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거는 이 도커, 제 생각에는 도커 데모 버전에 의해서 이 도커 파일에 대한 버전이 아마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커 데모를 저희가 강제로 똑같이 설치해야 도커 파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빌드 킷을 사용할 때는 이 도커 파일 버전을 명시해서 똑같이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된 결과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운영에서 중요한 거는 같은 버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전 관리도 한 개의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빌드 성능 자체도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빌드 킷을 사용함으로써 가져가는 장점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커 버전 선택에 대한 장점을 살펴봤고요. 이제 어떻게 버전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파일 버전 선택은 간단한데요. 이 신텍스라는 문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샵 신텍스는 하고 뒤에 도커 파일 버전을 명시하게 되면 그 도커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 도커 파일이 도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커 이미지를 중간에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폐쇄망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는 저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도커 허브에 있고요. 이 신텍스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도커 파일 이미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도커 파일을 근데 사용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빌드킷을 사용해야 됩니다. 공시문서에 소개된 것처럼 이 빌드킷을 사용할 때만 이 신텍스라는 문법이 사용이 되고, 빌드킷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 기존 도커 엔진은 이 신텍스라는 문법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빌드킷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최근 도커 데스크탑을 사용하신 분은 아마 기본을 빌드킷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커 파일 버전을 명시하게 되면 도커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도커 파일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요. 도커 파일에 대한 걸 도커 이미지로 관리하니까 도커 엔진을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돼요. 이 도커 이미지만 교체를 해서 이제 도커 파일 버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 도커 파일도 도커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빌드킷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 아래 공식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익스터널 임플리멘션이라는 부분이 도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갑자기 이런 신텍스 문법이 보이신다면 도커 파일을 선택을 해서 빌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커 파일을 선택한 이유는 이 버전마다 지원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버전을 명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드 마운트스 기능은 1.3 버전에서 수행될 수 있고요. 여기 아래에서 이제 1.4 버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래에 있겠죠.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명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또 다른 기능 아까 장점을 설명했지만 모든 내부적인 도커 파일 버전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명시적으로 도커 파일 버전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옵션적인 내용이지만 빌드킷의 빌드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빌드킷의 빌드 아키텍처를 볼 건데요. 빌드킷은 지금 공식 문서에 소개된 것처럼 LLV를 해석해서 빌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빌드킷을 기준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이 아웃풋은 당연히 이 빌드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가 나오겠죠? 또는 뭐 컨테이너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인풋이 LLV입니다. 이 LLV가 빌드킷의 핵심인데요. LLV는 또 공식 문서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세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LLV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빌더인데 이 표현보다는 왼쪽에 있는 로우 레벨 빌드 디피니션 포맷이 더 여러분께 와닿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처럼 이 빌드 킷이 빌드 수행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정의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포맷이 이 디펜던스 그래프, 즉 종속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커 빌드 엔진과는 다른 점인데 이 빌드 킷은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캐싱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LLV 자체의 내용이 빌드 내용을 종속 그래프로 표현한 하나의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LV를 통해서 이 빌드 킷은 해석을 하고 도커 빌드 또는 컨테이너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이 프론트엔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잠시 뒤돌아봐서 도커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 빌드 킷 백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드 킷이 아니라 빌드 킷 백엔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프론트엔드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도커 파일 기준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론트엔드 컴포넌트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이 아웃풋은 LLV입니다. 이 LLV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빌드킷의 인풋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의 목적은 이 LLV를 만드는 거고요. 이 LLV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도커 파일을 읽어서 LLV로 변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도커 파일을 빌드킷이 빌드를 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가 중간에 개입해서 LLV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프론트엔드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프론트엔드를 선택하는 게 바로 도커 파일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텍스의 문법을 사용해서 도커 파일 버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도커 파일 버전 선택하는 결국 자체가 이 프론트엔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가 도커 파일을 읽어서 LLV를 변환하고 LLV를 읽어서 빌드킷이 도커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제 도커 파일이 있고 여기서 버전을 명시해서 프론트엔드를 선택을 하고요. 이 프론트엔드가 도커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LLV를 변환하고 이 LLV를 빌드킷이 받아서 도커 빌드를 수행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든다 라는 과정이 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은 여기 도커 기술 블로그에 써 있어요. 2021년 4월달에 써진 기술 블로그인데 도커 자체가 어떻게 빌드킷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빌드킷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LLV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이손으로 이렇게 친절히 예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LLV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LLV에 대한 최종 대분류가 있거든요. 대분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OP가 있죠. 오퍼레이션 약자인 것 같아요. 이 빌드킷이 어떻게 동작을 하게 하라라는 그 오퍼레이션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은 결국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빌드킷은 이걸 읽어서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엔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겠죠. LLV를 만드니까. 그거는 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 내용을 아신다면 자기만의 프론트 엔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을 만드는 예제도 아래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문서를 읽어보시고 한번 직접 예제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약을 하면 이 도커 파일의 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버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빌드킷이 어떻게 빌드를 수행하게 되는지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컨테이너
이미지 또는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이 빌드킷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빌드킷의 장점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 병렬 빌드, 멀티 플랫폼, 바인드 마운트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뭔가 참고할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가 좀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